선선한 공기를 품고 가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생활 속 불편함과 근심이 계속되어 가고는 있지만 변해가는 계절처럼 다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힘을 내어 보아요. 지난 시간까지 Listening Part 1, 2를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RC Unit 3 명사 및 동사에서 명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사는요, 정기 토익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품사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죠. 명사는 명사가 주어에 위치할 때 동사를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동사 뒤에 위치할 때 목적어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빈출 문제 유형을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또 정답으로 이끄는 방법을 공부하신다면 우리 모두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명사의 역할과 위치, 명사와 한정사의 관계, 복합명사와 ing 명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 명사일까요? 명사는요, 한마디로 이름을 뜻하고 모든 사물, 장소, 동물 등에도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에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는데요. 명사는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즉, 영어는 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역시 명사도 적용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명사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셀 수 있다, 없다. 즉, 가산이다, 불가산이다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가산, 불가산에 따라서 우리 동사를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라는 언어가 수에 굉장히 민감한 언어이니까요. 셀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를 지칭하는 혹은 on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여서 복수임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반대로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는 하나를 지칭하는 on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또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여서 표현하는 복수 형태도 없습니다. 자, 명사도 대단히 수에 민감하다. 특히 주어와 동사의 일치 부분에서 여러분은 동사를 결정하는 명사의 수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는요, 위치 언어입니다. 그래서 각 품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자리에 위치하는지를 알아두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명사의 위치와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사는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어는요, 문장 맨 앞에 위치하겠죠. 그리고 명사는 수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했으니까 주어 자리에 단수 명사가 오는지, 불가산 명사가 오는지, 혹은 복수 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동사를 결정합니다. 영어에는 두 가지의 목적어가 있습니다. 동사의 목적어, 또 전치사의 목적어인데요. 동사의 목적어는 동사 뒤에 위치하고요.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 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빈칸이 온다면 여러분은 명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전치사 뒤에 역시 빈칸이다.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또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에서의 보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이런데요. 주격 보어는 우리 이형식 문장에 필요했고 주어와의 일치를 이룬다. 목적격 보어는 오형식 문장에 필요하였다. 그리고 목적어와의 일치였다. 자, 그러면 우리 명사는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라고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요,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명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 자리입니다. Tickets will not be sold at the theater. 자, 우리 주어는 맨 문두에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ticket, 명사로서 맨 문두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주어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동사의 목적어이니 동사 뒤에 위치하겠죠. We need more information about the library company's products. we가 주어고요. need은 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information. 자, 이렇게 명사가 목적어로 위치함을 확인해 봅니다. 주격 보어 예문 확인해 볼까요? One of the directors will become president of the company. 자, 역시 become이라는 동사 뒤에 president, 명사가 위치하여서 우리는 이 문장의 보어로 판단하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동사의 목적어일 때는 need 동사 뒤에 information은 목적어인데 왜 become의 동사 뒤에 president은 목적어가 아니고 보어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영어는 동사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동사를 공부하실 때 그냥 단어 뜻만 할 것이 아니라 1동사인지 2동사인지 3타, 4타, 5타 동사인지 반드시 정리를 해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need는 3타 동사이기 때문에 information이 목적어로 와 있습니다. become은요, 이 불완전 자동사예요. 그래서 우리 이 형식 문장을 정리할 때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어가 필요한 문장이 영어에서는 이 형식과 오 형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형식 동사와 오 형식 동사를 정리함으로써 여러분은 빨리 보어 자리를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목적격 보어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The board of directors elected him chairman. The board of directors elected 동사, him 목적어. 그를 chairman, 의장으로 선출했다니까 chairman, 우리 힘을 보조하는 목적격 보어로 명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The board가 주어고요. 우리 이제 전명구라는 거 좀 익숙하실 거예요. of directors,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연결되었으니까 우리는 살짝 괄호 안에 넣고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수식 어구가 많으면 굉장히 문장이 길어 보이고 여러분이 분석하실 때 이거 어디다 연결할까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냥 괄호에 넣으시고 없는 걸로 문장 구조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수식 어구들은 의미를 주는 거니까요. 해석하실 때는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The board 주어이고요. elected 동사, him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호가 있어야 되겠죠. 자, 구문이 조금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will be a chance for the promotion of active exchange in culture. 자, 그러면 this가 주어고요. will be a chance. 일 것이다. 우리 비동사니까 역시 a chance, 보호로 와 있습니다. 그 다음, 괄호, 우리 이제 전명구들 버려볼게요. for the promotion, 괄호 하나. 그렇다면 우리 for, 전치사 뒤에 promotion, 명사, 전명구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of active exchange, 여기 of가 전치사예요. 그러면 뒤에 명사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active는 뭘까? 그냥 exchange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있다면 active라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계속 이어져 가서 뒤쪽에 명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of 전치사에 연결되는 exchange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in 전치사 또 나왔습니다. 뒤에 명사를 찾으셔야 되니까 culture 연결해 봅니다. 전명구가 여러 개 딸려왔죠.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는 문장을 늘려갈 때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전명구들을 가져와서 문장을 완성한다. 그렇지만 문장을 분석할 때는 이런 의미만 주는 전명구는 굉장히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를 빨리 찾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전명구, 하나의 전치사에 하나의 명사예요. 그래서 쭉 한꺼번에 괄호를 넣지 마시고 반드시 전치사 하나에 명사 하나, 전치사 하나에 명사 하나 이렇게 묶음묶음 하고 문장을 조금 간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위치 언어이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어떤 품사가 가는지를 알아두자. 자, 명사는 어디에 가던가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사 앞에 어떤 아이들이 명사를 꾸며주는지 이제 경우의 수들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는요. 관사, 형용사.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그냥 형용사 먼저 할래? 형용사, 소유격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관사, 형용사 이렇게 차례대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형용사에 가면은요. 형용사가 명사 꾸며줍니다. 얘기를 하는데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위치 언어이니까 이왕 정리하신다면 차례대로 분명히 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제가 아래쪽에 예문으로 good student 이렇게 적어 놓았으니까 반드시 이 위치가 지켜져야 됩니다. 만약에 형용사나 관사나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good student 이런 영어가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I love you 주어, 동사, 목적어 차례대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love I you, you I love 이렇게 목적어, 주어, 동사 이렇게 자리를 바꾸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영어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차례대로 관사, 형용사, 소유격, 전치사, 복합명사. 자, 명사 앞에 오는 5가지 경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소유격은요. 관사와 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요. 관사 명사를 쓰시든지 소유격 명사를 사용을 하십니다. 관사, 소유격 명사를 함께 쓸 수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정리해 두었는데요. My car 좋아요. The car 좋아요. 그러나 my the car, the my car 역시 안 되겠죠. 그래서 관사와 소유격은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명사표 오는 여러 가지 경우를 정리해 보았으니까요. 요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업 문제 풀겠습니다. 우리 빈칸에 제가 정답을 미리 찾아 놓았는데요. 자,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항상 가장 빠른 시간에 정답으로 가는 방법,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빈칸을 찾아야 되니까 빈칸 앞 뒤에 가장 많은 팁을 줄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도요. 앞에 new 먼저 본다면 형용사 뒤에 오는 것은 명사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관사, 형용사, 소유격, 전치사, 복합명사 이런 거 정리했었잖아요. 자, new가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 medicines 이렇게 바로바로 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Researchers help drug companies develop new medicines. 이렇게 처음부터 읽고 온다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가장 빠른 시간에 정답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문제를 풀이할 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fitness club members 주어, live 동사, their 뒤에 목적어 오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지만 우선 빈칸 전후에 어떤 것이 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팁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 빈칸을 뭘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빈칸 앞에 볼게요. there이라는 소유격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소유격 뒤에 명사 정리하셨죠? 그러면 their 빈칸 belongings. 자, 소유격에 매칭되는 명사가 belongings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belongings를 꾸며주는, 즉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personal이라는 형용사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their 소유격이네 뒤에 명사 자리 personality 이렇게만 하신다면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빈칸 전후, 자, 이 빈칸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그렇게 해서 빈칸을 찾아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금방 풀겠죠? 네, 더라는 관사가 보이고요. 조금 전에 정리했었습니다. 관사, 형용사, 소유격, 전치사, 복합명사.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둔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정리를 함으로써 문제를 푸는 시간을 굉장히 아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좀 정확한 문법 정리를 함으로써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아껴서 조금 문제를 왜냐하면은 주어진 시간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석해 가시다 보면 뒤에 못 푸는 문제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든든한 문법으로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아껴 볼게요. 자, 관사니까요. 관사 뒤에 명사예요. 이건 뒤에 안 읽더라도 명사 competition. 자, 그러면 the for the marketing position is very fierce. 또 빈칸 찾으러 또 와서 또 더 블라블라 컴피 쓸까? 뭐지? 관사네 이제 명사를 찾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없습니다. 문법 문제는 뒤에 par 7의 독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런 단문장 우리는 par 5의 구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조금 빠르게 든든한 문법을 정리함으로써 조금 시간을 아끼면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장 맨 앞이 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 자리로 판단하고 명사를 고르겠습니다. 우리 access라고 명사를 골랐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게 명사를 고르셨을 건데 제가 명사는 단수, 복수, 불가산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access 앞에 on, 그러니까 하나를 지칭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이 access가 복수도 아니니까요. 단수다, 복수다를 표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명사는 불가사한 명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가사한 명사는 앞에 on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어는 특히 명사는 수에 민감하니 단수다, 복수다, 불가산이다. 그러면 이렇게 섹션을 나누어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단수, 복수는 여러분이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불가산을 이제 불가산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access는 불가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산 명사는요. 항상 단수 취급을 합니다. 자, 우리 명사가 주어 자리 갈 때 동사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주어의 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지만 우리는 정확한 동사를 골라냅니다. 불가산인 줄 알아야지만 우리 동사 한번 확인해 볼까요? is가 와 있어요. is limited. is라는 단수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주어가 불가산이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가산이라면 어나 on 하나를 지칭하는 게 꼭 있어야지만 단수 동사로 연결이 됩니다. 명사는 동사를 결정하는 요소다. 자, 명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자고요? 단수, 복수, 불가산.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역시 우리 빈칸 먼저 볼까요? 자, 빈칸 앞에 for 나와 있습니다.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명사 골라야지. 여기까지 딱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금방 정답을 찍으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빈칸 뒤에
또 다른 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뒤쪽도 in 전치사 플러스 planning이라는 전명구가 나와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for 전치사에 대한 명사 assistance 고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명사표 오는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하고 나니 문제 풀기가 조금 편한가요? 네, 항상 든든한 문법 정리로 우리가 문제를 조금씩 빨리 풀어가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 우리의 자세는 빈칸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정답을 찾아내도록 시간을 좀 아껴 보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저도 빈칸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이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유형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형에 적응이 되고 그래서 좀 더 문제를 빨리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명사와 한정사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한정사 한번 볼까요? 우리 조금 전에 명사 앞에 오는 경우의 수들 기억하시죠? 관사, 형용사, 소유격, 전치사, 복합명사 이랬죠. 자, 그러면은 부정관사, 정관사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관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소유격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관사, 소유격 그때 정리했던 거고요. 아래쪽부터 지시형용사, 수량형용사,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부정형용사 어쨌든 이 형용사라고 적힌 아이들은 모두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굳이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수, 서수 한번 볼게요. 우리 one, two, 기수다, 서수다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건 역시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즉 지시형용사, 수량형용사, 수사, 기수와 서수, 부정형용사 모두 형용사라는 의미입니다. 문장에서 이 형용사라는 의미를 가진 아이들은 모두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여러 경우를 정리했던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이 부분도 해결이 될 겁니다. 수량 형용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섹션별로 단수, 복수, 불가산, 복수, 불가산 이렇게 정리해 두었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다 외워? 라고 하겠지만 이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복수, 불가산 먼저 비교해 볼까요? many. 자, 헤아릴 수 있는 것의 복수 이렇게 정리를 하셨을 텐데 many books 가능하죠. many water 안 됩니다. 즉, 이 many는요, 뒤에 복수명사만 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불가산 much 한번 볼까요? much water 가능하죠. much books 안 됩니다. 즉, 이 much는요, 뒤에 불가사 명사만 온다라는 뜻입니다. 복수 불가사는 모두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A lot of water 가능합니다. A lot of books 가능합니다. 어떤 거와도 다 된다라는 건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many도 많은, much도 많은, a lot of도 많은, 모두 많은의 뜻이에요. 즉 우리말 해석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오는 명사는 복수명사, 불가사명사 혹은 복수 불가사 명사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구분이 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섹션별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단수 한번 볼까요? on. 이건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단수라고 쉽게 판단하실 겁니다. another. 역시 뒤에 단수 명사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또 다른 정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another information 하고 사용을 할 겁니다. 올바른 영어일까요? 토익 문제에 나온다면 맞을까요? 당연히 틀렸습니다. information은요, 불가사한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another 불가사 명사 조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another 뒤에는 단수만 와야 된다. 우리말 해석이 되는데요? 라고 하실 텐데요. 우리는 지금 영어로
토익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어를 영어답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말에 맞다고 해서 영어가 맞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말 해석은 되더라도 영어적인 용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한 수의 개념을 이렇게 섹션별로 꼭 정리해 두실 것을 추천합니다. every, each 모두 뒤에 단수명사. 단수명사니까 동사는 당연히 단수동사가 오겠죠. 자, 우리 every 뜻이 뭔가요? 모든이에요. 그러면 저기 오른쪽에 all 나와 있습니다. 뜻이 뭐예요? 모든이죠. 우리말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말이 똑같으니까 every books도 쓰고 all books도 쓰고 이럴 건가요? 아니죠. every는 항상 단수명사, 단수동사니까 every book 이렇게 단수명사만 가능해요. all은요, all books 당연히 복수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불가사안이 올 수 있으니까 all information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또 토익 공부를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명사의 역할과 위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명사들을 단수, 복수, 불가산으로 섹션별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수량 형용사, 지금 여러분이 이제 섹션에 있는 이런 단어들은 모두 수량,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많고 적음을 나타내지만 뒤에 취하는 명사는 모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시고 반드시 정리를 하는데요. 어떻게 다 외워요? 자꾸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보태어 가시고 복수 같은 건 여러분이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one of, each of,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각각 뭐 이런 것은 벌써 그 중이라는 의미가 여러 개가 있어야지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각각이 되잖아요. 아마 복수의 개념이 이어질 거고 a number of의 뜻도 많은이란 뜻이에요. a variety of 아래쪽에 있는 various와 paraphrase 하겠습니다. 다양한이란 뜻이니까 역시 다양한, 다양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복수. a couple of 두 개, 두서너 개, 영어에서 두 개 이상은 복수잖아요. several 대여섯 개 당연히 복수죠. both 둘 다니까 둘 다 두 개 넘잖아요. 그래서 복수.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내가 개념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단어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시간을 아껴줄 겁니다. check-up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명사와 한정사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명사 앞에 오는 경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관사, 형용사, 소유격, 전치사, 복합명사. 그리고 우리 짧게 수량 형용사도 정리해 보았거든요. 뒤에 단수명사가 오는지 혹은 복수명사 혹은 복수불가사 모두 오는지 자 그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 우리 문제 푸는 연습하니까요. 바로바로 포인트들 찾아내어 볼게요. 블라블라 application. 뒤에 명사입니다. 그럼 명사 앞에 오는 경우 아까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바로 빈칸에 your 이라는 소유격이 보이잖아요. your application. 정답입니다.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정리한 그 문법이 정확하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죠.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한다면 빠르게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든든한 문법 정리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요. each가 보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수량형용사라는 도표에서 단수에 꼭 단수명사를 취하던 단어들 생각나나요? on, another, every, each. 기억나요? 자, 그러면 이게 each는 단수 명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suggestion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suggest 동사는 맞지 않겠지만요.
여러분이 앞으로 each, every 단수명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거 읽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정답을 풀고 있거든요. 좀 빠르게 문제가 풀립니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빈칸 앞뒤를 볼게요. 자, 빈칸 있고 뒤에 careers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요. 앞쪽에는 in planning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명구 올 것이 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가벼이 their careers 소유격 뒤에 명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조금 빠르게 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빈칸을 볼 건데요. 자, 빈칸 앞에는 in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 뒤에 명사 aspect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빈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빈칸 안에 every, all 두 개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은요, 둘 다 모든이잖아요. 해석이 다 됩니다. 그러면 뭘로 정답을 골라야 할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다, 복수다, 불가산이다. 이걸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aspect, 단수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는 단수 명사를 취급하는 아이를 골라내야 되죠. every는 단수 명사였고요. all 복불이었습니다. 복수와 불가사 명사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every를 정답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은 무턱대고 문장을 읽으시고 해석을 막 하시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 한 번도 제가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 없이 여러분이 정리한 문법만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든든한 문법 꼭 기억합니다. 자, 이제 명사는 단수다, 복수다, 불가산이다. 이런 문제를 풀게 해주는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볼까요? A slowdown in the global economy undermined the 자, 그러면 여러분 관사니까요. 관사 뒤에 뭐가 오나요? 명사. 그래서 growth 쉽게 정답을 하셨을 건데요. 이 부분은요. 우리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해요. 관사 뒤에 growth. 자, 명사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그리고 뒤에 growing은 여러분이 동명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동명사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문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명사라는 아이도 역시 명사에 위치합니다.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냥 명사와 동명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관사 뒤에 명사 자리 growth라고 일단 정리할게요.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명사의 종류로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제귀대명사, 부정대명사가 있습니다. 대명사의 종류와 공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명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대명사이죠. 대명사라고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명사 대신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대명사는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죠. 그래서 명사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대명사랍니다. 대명사에는 인칭대명사, 제귀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이런 종류가 있고요. 인칭대명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리고 소유대명사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귀대명사는요, 조건과 역할, 수거 표현에 대해서 알아두고요. 지시대명사는 관용 표현, 그리고 부정대명사는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대명사인데요. 종류와 품사, 의미에 대해서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는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나뉘어지고요.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명사니까요. 역시 문장에서 자리하는 곳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입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She likes her, she likes hers, she likes herself 이렇게 세 개의 예문을 적었는데요. 맨 첫 번째 문장의 her은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hers는요. 그녀는 그녀의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녀의 물건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소유 대명사로 사용하였고요. She likes herself. 그녀는 그녀 자신을 좋아해. 죄기 대명사를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소유 대명사의 관용 표현 한번 볼까요? 내 친구라는 표현입니다. A friend of mine. 원래는 of가 전치사니까 목적어 미가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유 대명사도 목적격 자리에 오고요. 두 번째 그녀의 동료 한번 읽어볼까요? A colleague of hers. 그의 지인 an acquaintance of his. 자, 이 모두 소유 대명사는요.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용 표현이죠. 이 세 가지 표현은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이니까 꼼꼼히 기억을 하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가는 소유 대명사 문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My major is English, but hers is ethics. 내 전공은 영어지만 그녀의 전공은 윤리학이다. 그렇다면 이때 주어 자리에 사용된 hers는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이니까 her major를 대신함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이 인칭 대명사와 소유 대명사는 명사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기 대명사는요. 소유격에다가 self와 복수 형태는 selves를 붙이는 형태입니다. 먼저 단수를 보면요.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itself 형태이고요. 복수는 ourselves, yourselves, themselves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제기대명사는 우선 목적어 자리에 대신해서 갈 수 있습니다. She likes herself. 우리 앞에서 본 예문이죠. 그녀는 그녀 자신을 좋아한다. 이렇게 목적어 대신에 사용되었을 때는 생략 불가입니다. 생략하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겠죠. 아래 문장은 I myself did it. myself가 없더라도 I did it 문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죄기 대명사는요. 우리가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강조 용법이라고 합니다. 문장에서 부사는 필요 없는 요소이잖아요. 그래서 강조 용법, 즉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죄기 대명사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있더라도 없더라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죄기 대명사의 관용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by oneself, 홀로, 혼자 힘으로 이런 뜻이죠. for oneself, 혼자 힘으로. of itself, 저절로. in itself, 자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지시대명사 살펴보겠습니다. 지시대명사는요. this, these, that, those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 이것들, 단수복수, 단수복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지시대명사는 저는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지대, 지형. 이 얘기는 지시대명사도 되고요. 지시 형용사도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는 위치 언어이고 어디에 가는지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품사를 정확히 알아야지 문장에 어디에 가는지 빨리 파악이 될 겁니다. 이런 단어들은요. 그 자체만으로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리하실 때 지대, 지형, 지시 대명사도 되고 대명사라는 얘기는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갈 거고요. 지시 형용사라는 얘기는요. 문장에서
명사 수식, 보호 역할.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who 앞에는 those와 anyone 밖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those who, anyone who 이런 문장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those who 자, 이 뒤에 복수가 오면 여러분은 those를 쓰셔야 되고요. 즉, who 앞에 빈칸이면 those를 찾으셔야 되겠고 who 뒤에가 빈칸이라면 those가 복수기 때문에 복수 동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anyone who 뒤에는 단수 동사가 오죠. 주로 토익에서 좋아하는 유형이 those who, anyone who의 구문입니다. 확인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혼돈스럽게 하는 부정대명사 알아볼까요? 부정대명사는요,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indefinite pronouns라고 하는데요. some과 any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ome은 긍정문에 쓰이고요. any는 부정, 의문, 조건문에 사용이 됩니다. some의 예문 함께 읽어볼게요. Some companies invest in new plans. some 몇몇의라는 의미니까 companies하고 뒤에 복수 명사가 수반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some company 이런 문장을 본다면 여러분이 틀렸다라고 할까요? some은요 단수 명사하고도 결합을 합니다. 그럴 때는 몇몇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회사가 됩니다.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ny의 예문 보겠습니다. You cannot use any of our services without permission. 자, 지금 문장이 cannot 부정문이었기 때문에 any로 받아들였습니다. some과 any 어떤 문장에 쓰이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정대명사의 분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딱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를 우리는 one이라고 할 거예요. 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one입니다. 나머지들 것 중에 하나는 another 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 이상,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몇 개, 하나 이상일 때 우리는 이것을 some 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들 중에서 나머지 전부가 아니라 나머지가 두 개가 남아도 되고요. 세 개가 남아도 됩니다. 그럴 때 나머지를 남겨둔 다른 몇 개를 우리는 others라고 하지요. 여러 개 중에서 두 개 이상일 때 두 개가 되었던 세 개가 되었던 우리는 some이라고 하고요. 남은 나머지가 두 개든 세 개든 나머지 전체를 의미할 때 우리는 the others라고 합니다. 분포도를 대충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지 해석할 때 도움이 되겠죠.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another, other, others, the other, the others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그러나 영어에서의 용례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other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거의 변형되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마치 똑같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조금 전에 분포를 알아보았고요. 이제 이 부정대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nother. 일단 형용사이고 대명사이다. 조금 전에 제가 지대, 지형으로 외웁니다 라고 했죠. 이 단어들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의 의미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정대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단수, 복수, 어떤 거와 결합하는지의 형태를 분명히 정리해 주셔야지만 문제가 풀릴 겁니다. another은 형대입니다. 즉 명사 수식, 대명사니까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온다라는 겁니다. 항상 자리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another, 단수 가산과 어울립니다. 즉 another book 됩니다. 그런데 another books 안 되죠. another information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another book 단수니까 가능하고요. another books는요, 복수입니다. 결합하지 않는 형태이고요. another information, information은 역시 불가산 명사예요. 그러니 another하고 결합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책, 또 다른 책들, 또 다른 정보, 우리말의 해석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혼돈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another, 형대, 단수 가산, 여기 적혀진 이 부분을 꼼꼼히 정리를 해 두신다면 문제는 0%의 오류입니다. 즉 모두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other 살펴볼게요. other은요, 형용사입니다. 즉 명사, 수식, 보호 역할 한다라는 거고요. 이 other은요, 복불, 즉 복수 명사와 불가산 명사와 결합합니다. other books, other information 가능하죠. 그러나 other book은 안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 형태죠. 우리말로는요, 다른 책, 다른 책들, 다른 정보 다 돼요. 지금 이 페이지에는 이 another, other, others의 의미로만은 모두 우리말의 해석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스럽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돈을 어떻게 비켜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오류 0%입니다. others 찾아볼게요. 우선은 others 조금 외우기 쉽게 끝에 이렇게 s 붙은 것, 또 맨 아래로 내려가면 the others라고 other 뒤에 s가 붙어 있죠. 이렇게 끝자리에 s가 있는 것은 우리 대명사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이 others는요, 대명사이고요. 복수하고만 결합합니다.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올 거고요. 동사가 온다면 복수 동사가 온다라는 거죠. the other 역시 형대입니다. 자, 형용사일 때, 대명사일 때 단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형용사는 다시 세분화해 두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대명사일 땐 단수구나. 형용사는 두 개가 다 돼요. 그래서 뒤에 단수명사도 오고요. 복수명사도 옵니다. 단수명사가 온다면 나머지 하나, 아까 one, the other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수명사가 올 때는 두 개 이상의 남은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other은요, 대명사일 때는 단수지만 형용사일 때는 단수 복수를 모두 받는다 라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the others. 자, 이렇게 끝에 s 붙은 것들은 우리 대명사라고 했죠. 남은 것 전체를 의미합니다. 부정대명사는요, 우리를 혼돈스럽게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페이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에서 어떤 용례를 가지는지, 뒤에 단수, 복수, 불가산, 어떤 거와 결합하는지의 형태를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부정대명사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We will replace the old printer with another. 이제 another 이 빈칸을 찾아가 볼게요. with 전치사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뒤에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와야 되겠죠. 조금 전에 정리했던 another은요, 형대이면서 대명사일 때 단수 동사와 형용사일 때 단수 명사와 결합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명사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요. 형대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ld print를 많은 프린터 중에 하나로 바꾸겠죠. 그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another를 선택하겠습니다. Of the three cars, two are reasonable, but the other is expensive. 차 3대 중에서요, 2대는 reasonable,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그러나 나머지 한 대는 비쌉니다 라는 의미군요. 지금 the other를 찾아가는 팁은요,
동사이죠. is 단수 동사를 받으면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the other 형대였습니다. 그리고 단수 동사와 결합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the other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문제를 풀었던 another도 역시 형대인데 왜 이 자리에는 안 되나요? 그러면 정리해 주셨던 그 분포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3개 중에서 이미 차 3대 중이니까요. 3대 중에서 2대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하나죠. 그러면서 단수 동사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the other를 선택하겠습니다. another과 the other 구분 가능하시죠? 마지막 예제입니다. The latest model is recommended, but others are also available. 최신 모델이 추천되지만요. 다른 것들도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빈칸 others를 찾을 수 있는 팁은 are이 되겠죠. 복수 동사를 받으면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즉, 대명사를 골라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others가 대명사이면서 복수 동사를 받으니까요. 정답으로 골라보겠습니다.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대명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 자리를 확인하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분포와 another, the other, others 이런 부정대명사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단수, 복수, 불가산 어떤 명사와 결합하는지 또는 단수동사, 복수동사 중 어떤 거와 결합하는지의 형태를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compound noun, 복합명사는요, 2개 이상의 명사가 모여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명사 앞에 또 다른 명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복합명사입니다. 복합명사는요, 2개의 명사가 결합하여서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government policy 합치면요, government policies 정부 정책 이렇게 단어를 만드는 거죠. construction site a construction site 자, 위에는 polices라고 복수가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는 역시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 단수 형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합명사는 2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었지만 하나의 명사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수이다, 복수이다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빈출 복합명사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명사처럼 취급하니까요. 자주 나오는 세트들은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ccount information, customer complaints, safety regulations, sales representative, quality control, customer satisfaction, office supplies, safety precautions, production schedule, quality requirement. 하나의 단어처럼 꼭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ing 명사입니다. ing로 끝났지만 동명사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동명사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동사에 ing가 붙어서 만들어졌긴 하지만 이제 이 ing가 붙은 명사는 순수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동명사로 혼돈한다면 문장의 구조에서 굉장히 오류가 생길 겁니다. 동명사로 오해를 한다면 이런 단어 뒤에 명사, 목적어가 와야 하니까요. 순수 명사는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ing로 끝나는 명사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로 ing로 끝나는 명사는요. 불가산 명사인데 building과 meeting은 가산 명사이니까 구분해 두겠습니다. 빈출 ing 명사 아래 순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advertising, funding, planning, building, housing, seating, clothing,
dining, meeting, shipping, training 이런 단어들은 이제 명사가 된 겁니다. 명사니까 그냥 훈련이라고 했겠죠. 만약에 동명사라면 훈련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해석에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planning이라는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plan이라는 동사에서 planning이란 빈출 ing 명사를 만들었는데요. 해석이요. 기획입니다. 기획. 우리 plan은 계획하다 또는 계획이 될 거예요. 뜻이 달라져 있지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혼돈스럽다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미 자체 명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의 의미로도 여러분이 이 아이들은 ing가 붙었지만 동명사가 아니고 명사구나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출 ing 명사 추가로 조금 더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beginning, testing, spending, cleaning, understanding, processing, process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understanding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죠. 뜻이 뭐예요? 이해잖아요. 그쵸? 이제는 ing가 붙었지만 명사화되었다. 우리는 순수 명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명사는 반드시 단수, 복수, 불가산, 즉 가산, 불가산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processing과 process, 출제가 좀 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processing, 처리라는 뜻이고요. 불가산입니다. 즉 단수명사와 결합하고요. process, 과정이라는 뜻이고요. 가산명사입니다. 이제는 명사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정리해둬야 될 것은 가산, 불가산이다. 물론 해석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해석 없이 푸는 문제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이런 것을 구분함으로써 여러분은 빠르게 정답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ing 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earnings, savings, belongings, holdings, offerings, findings, restructurings.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체크아웃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분을 드렸는데요. 빈칸 중심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업 문제 풀어볼까요? 11번입니다. When repairing the machines, please make sure to follow the safety. 조금 전에 우리 복합명사 정리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안전규칙, safety precautions, 안전 예방 수칙, 이런 것들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한 단어처럼 알아두자라고 했으니까 safety precautions, safety regulations 이런 것들 확인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Without careful and thorough checks, the programs will probably fail soon. 지금 이 문제도요. 물론 여러분이 해석을 통해서 planning이라고 정답을 잘 찾으시겠지만 해석 이전에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정답에 이르른다면 좀 더 좋겠지요. plan은 계획이라는 가산 명사이고요. planning은 기획이라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가상명사라면 plan 앞에 a careful plan이 되어야 되겠죠.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일 때는 반드시 하나를 지칭하는 혹은 on이 사용되어야겠고요. 아니라면 plans, s나 es, 복수를 표기해 두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ing 명사는 대부분이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without careful planning, 좀 더 정답에 빨리 다가가 보았습니다. 다른 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명사니까요.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하는 방법을 무조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They tried to improve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quality. 자, 지금 역시 quality control이라는 복합명사 정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품질 관리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처럼 알아둔다. 자주 세트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로 알아둡시다. quality control, 품질 관리였습니다. 14번. The company hired a few temporary workers to meet the 자, 어떤 일정일까요? 물론 생산 일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복합명사 세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roduction schedule, 생산 일정이었습니다. 15번입니다. You should not store your personal contact information with your bank. 자, 역시 은행 계좌 정보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은행 계좌, bank account. 조금 전에 우리 정리했던 계좌 정보는 account information. 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몇 개를 함께 정리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겠죠.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중간고사 때 뵙겠습니다.